일본은 한국보다 따뜻한 나라입니다. 겨울철 평균 기온이 7도가량 낮은 우리에 비해서는 많이 포근한 편이죠. 그런데 집안의 온도는 반대입니다. 우리는 혹독한 추위에도 집에 들어오면 방바닥이 따끈따끈한 게 보통이죠. 좀 과하게는 겨울에도 반팔에 반바지로 생활하는 사람도 은근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일본에서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일본의 집은 춥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추운 집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하는 겨울철 최저 실내 온도가 18도인데요. 이 기준을 만족시키는 일본 가옥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집안 온도는 약 15도입니다. 13도까지 내려가는 지역도 있죠. 실내에서 13도는 상당히 추운 온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온도는 말 그대로 평균값입니다.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이보다 훨씬 낮고 볕이 안 드는 집은 더 추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입김이 나오고 컵에 물이 얼어있는 집도 있을 정도죠. 일본에선 한 해 평균 1000명가량이 추위 때문에 사망하는데요. 사망의 40%는 밖이 아닌 집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주로 난방을 잘하지 않는 욕실에 목욕을 하러 가다가 온도 차이로 인한 급속한 혈관 확장 혹은 수축 증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미디어에서는 이런 심한 온도차로 발생하는 심근경색 등을 일컬어 히트쇼크라고 하는데요. 사망자의 대부분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긴 하지만 바깥보다 집이 더 춥다는 일본인들의 말이 확 와닿는 부분입니다. 외국인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혹한의 일본 주택. 오늘은 일본의 집들이 어째서 이렇게까지 추운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겨울을 상징하면 코타츠입니다. 없는 집이 드물 정도로 일본에선 대표적인 난방기구인데요. 특히 드라마나 만화에서 겨울철이면 어김없이 등장하곤 하죠. 코타츠는 이불을 뚫은 테이블 밑에 전기난로가 달려있어 하체를 데워주는 난방기구입니다. 이렇게 거실에 코타츠에 모여 앉아 귤을 까먹는 것이 전형적인 겨울철 일본 가정의 모습이죠. 일본인들은 코타츠를 너무나 사랑해서 하루 종일 이곳에서 나가지 않는 사람을 코타츠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들이 코타츠에만 모여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를 벗어나면 집안이 너무 춥기 때문입니다. 중앙난방을 하지 않는 일본 주택에서는 난로 주위만 따뜻합니다. 일본인들은 우리처럼 바닥난방을 하지 않고 코타츠와 난로로 겨울을 보냅니다. 난로 외에도 일본에선 에어컨을 난방용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따뜻한 공기는 밀도가 낮아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래쪽은 여전히 냉골이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공기를 데우는 난방은 좌식 문화권인 일본에서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하체가 추우니 자연히 두꺼운 담요로 다리를 덮고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뜨거운 바람은 방안을 빠르게 건조하게 만들어 오랜 시간 사용하기에도 부적합하죠. 일본은 바닥 난방을 전혀 하지 않을까요? 일본에도 온돌과 비슷한 유카담보라는 온수 난방이 있습니다. 최근에 지어지는 집들은 유카담보 시공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온돌 보일러처럼 집 구석구석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이 다니는 거실, 그것도 일부에만 설치합니다. 그 이유는 유카담보가 가스보일러가 아닌 전기를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전기료는 우리나라보다 2.5배 이상 비쌉니다. 방마다 유카담보를 사용했다가는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주로 난로와 에어컨으로 추위를 버티지만 이것만으로 겨울을 나기엔 매우 부족합니다. 코타츠 안에만 계속 있을 수도 없고요. 난방도 부족하지만 일본 주택은 단열이 잘 되지 않아 더 춥습니다. 오히려 더 따뜻한 지역의 유럽 국가들보다도 단열 수준이 한참 떨어지는데요. 1999년 제정된 단열 기준도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데다 이마저도 지키지 못하는 집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중층이 드물고 주택의 70%가 알루미늄 샤시로 된 단일창을 사용하고 있어 찬 공기가 들어오기 매우 쉽습니다. 일본 주택들은 구조적으로 추위에 취약하게 지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잦은 지진을 대비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건축자재부터 지진에 깨지기 쉬운 콘크리트 대신 가볍고 유연한 나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국토의 3분의 2가 산림인 일본에서 목재는 저렴하고 구하기 쉬운 재료였죠. 문제는 건축자재 중 열 효율이 떨어지는 목재의 비율이 너무 높은 것이었습니다. 나무로 된 집을 데우기 위해서는 장시간 난방을 해야 하고 또 난로를 끄면 금세 방이 식어버렸습니다. 목조주택의 특성상 바닥 난방은 설치가 어려웠죠.
또한 일본의 많은 주택들이 인구 증가를 동반한 고도성장기에 건축되었고 이들이 대량으로 싸게 지어지면서 단열 문제를 더 등한시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둘째는 많은 가옥들이 그다지 춥지 않은 일본의 겨울보다 엄청나게 무더운 여름철을 대비하여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습한 일본의 여름은 같은 온도대의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덥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주택의 기능은 열과 습도를 낮출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즉 통기성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창도 크게 만들고 공기가 잘 통과할 수 있는 구조로 집을 설계했죠. 주택에 대한 이런 생각은 일본 역사에서 꽤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약 700년 전인 가마쿠라 막부 시대의 유명 작가인 요시다 겐코는 좋은 집이란 여름에 통풍이 잘 되는 집이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일본의 더위는 끔찍했던 모양이네요. 이런 면에서 목조주택은 지진 대비뿐 아니라 통기성 면에서도 훌륭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되면 이런 장점들이 모두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시원했던 여름바람은 한파가 되어 집안에 스며들죠. 통기성에 우선순위를 내줬던 단열의 문제점은 겨울이 다가오면서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무엇보다 여름에 시원한 집이 중요했던 일본인들은 겨울에 집이 추운 것 정도는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겨울이니까 바깥도 집안도 추운 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춥게 지내게 되었죠. 겨울에는 옷을 껴입으면 되지만 더위와 습기는 피할 방법이 없다. 이것이 집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너무 추운 집이지만 일본인들은 추위에 떨면서도 특별히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겨울엔 추위를 견디는 것이 일반적인 생활 양식이 되어버린 것이죠. 겨울철 집안이 가장 따뜻한 지역은 남쪽 섬 오키나와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북쪽의 홋카이도입니다. 눈이 많이 내리고 추운 홋카이도에서는 건축 시 겨울을 대비해 단열재를 충분히 사용하고 대부분 중앙난방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이중창 혹은 삼중창까지도 설치합니다. 히트쇼크로 인한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역도 홋카이도죠. 반대로 가장 높은 지역은 웬만해선 영하로 내려가지 않는 가가와현입니다. 최근 건축물 에너지 절약법이 개정되면서 2025년부터 지어지는 주택에 대해서는 단열 기준이 약간 높아진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기준도 선진국들에 비하면 여전히 미약하다고 주장하는데요. 새삼 온돌 보일러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보내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